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2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토요역마일인 2월 13일 토요역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구정연휴가 끝이 나고 2주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2016년도가 시작하기는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또 우리 정서상 새해라고 하면 이제 구정이 이제 끝이 나야 약간 이제 새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해서 이제 2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경마일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든 일 남김없이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2월의 첫 번째 경마의 시작에 앞서 장석이 가족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구정연휴는 생각보다 좀 길게 느껴졌죠.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을 끝내고 저희도 이제 휴장 아닌 휴장기가 들어갔고, 금요일부터 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수요일까지 빨간 글씨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보통 이렇게 통으로, 사실 연말 휴장이 있기는 했지만 부산, 제주, 서울이 교차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이라는 느낌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됐던 휴장은 좀 쉰다는 느낌? 좀 길게 느껴졌던 그런 한 주간의 달콤한 휴식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난주 통으로 조교를 했고, 이번 주 역시도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좀 조교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쉰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준비를 했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지난 한 주간의 기억입니다. 휴장전 경마가 상당히 좀 복잡했어요. 배당 자체에 대한 복잡함도 있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쉽지 않은 경마일이 바로 휴장 전경마. 보통 휴장을 전후로 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휴장이 있다 보니까 각 마방이라든가 어떤 기수들이 상금을 벌어들이는 어떤 이런 치열한 헤게모니가 있으면서 좀 복잡함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추석 휴장보다 이 구정 휴장이 조금 더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마필들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새로 마필들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놓여지는 그 작전마들의 때리는 어떤 그런 게 좀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휴장전 경마는 상당히 좀 복잡했다. 자, 그리고 휴장 이후에 첫 번째 경마 주간, 약간 좀 분위기는 달라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상황은 약간 좀 다르다. 전체적인 배당의 규모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휴장 이후의 경마 주간.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중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라면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예보상으로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곳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 쪽, 남부지방이라든가 강원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좀 많이 왔는데, 사실 서울 경기 쪽은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마가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간의 비가 아무래도 이제 경지로의 변화를 상당히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번 주 제가 그 조교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사실 세용이가 최근에 사실 예전 같지는 않았다, 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성적 자체가. 근데 이번 주는 세영이가 되는 마필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어떤 성적표를 들고 나와주느냐, 요게 많은
주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가 토요일 같은 경우가 8대 마필에 기승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풀로 채워서 9대에 빡빡하게 채워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대사주에서의 마필들이 인기마 그리고 의외로 또 이번 주에 기승하는 세영이 마필들이 인기마도 있지만 약간 좀 비인기마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휴장전 경마에서의 우회성에서 중심이 됐던 것은 사실 기수였거든요. 그동안 사실 입상을 하지 못했던 기수들의 입상이 연이어 나오면서 배당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비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문세영 기수라든가 뭐 페로비치 이런 최근에 약간 좀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기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2월 13일 토요일마 자 한 주간의 충분한 휴식기 그리고 준비 다지고 나온 만큼 단단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6년도 2월의 첫 번째 영마일인 2월 13일 토요일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 거의 10마급의 경주가 시작점입니다. 보통 요 시기에 나오는 신마들은 그렇게 강한 마필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요 시기에 나오는 신마들은 작년 하반기에 늦게 마방에 도입이 됐거나 아니면 개별 구매를 통해서 들어온 마필들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약간 좀 얹어 들어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데뷔하는 신마들은 눈에 띄는 마필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신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존의 능력마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드리고 싶네요. 제 외곽 게이트 12번마 에클레어 휴머.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인기도 1위였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공백기를 두고 나옵니다. 데뷔전 치르고 나서 이 마필이 골마겸 성장통이라고 하죠. 마필이 커가면서 건 쪽에 약간의 좀 골막 염기가 있으면서 약간 공백기를 좀 두고 나오는데 사실 데뷔전에서 인기도 1위로 팔렸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필이 약간 좀 골막기 약간 좀 있어갖고 조교가 좀 강하지 못했고 발은 쓰고 여러 가지로 기본기 자체는 상당히 착실해 보이긴 하는데 데뷔전에서 이 정도의 인기도는 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인기도에 적응해내지 못했죠. 자 그리고 이제 12주 만에 나오면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시켜서 출주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일단 이제 문제는 첫 번째 그거죠. 이제 골막염기를 가진 상태에서 12주 만에 출주했기 때문에 골막 치료가 다 끝났느냐? 근데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이제 골막 치료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저는 사실 1월 달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방 측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1월 달 통으로 한번 딱 씌워놓고 지금 2월 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아꼈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춥다 보니까 주로가 얼어있고 어린 마필들이 사실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건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하는 모습 속에 1월 달에 출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달에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내는 에큘리오 휴머.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한데 내치권의 상대마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초반 전개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마필 12번마 에클레어 휴머가 1경주의 주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1경주 신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눈에 띄게 이건 진짜 센 놈이다. 이거는 굉장히 노림수가 있다. 이 정도의 마필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외곽의 12번마 에클레어 휴머의 발굴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주간의 공백기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강하게 쳐드리는 마필 12번마 에클레어 휴머를 기억하면서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구에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가 3세 이생마, 3세 이상마 별정 A 경주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필들의 그 부담 중량 자체가 조금 좀 낮죠. 핸디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별정 과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적정 부중을 다룬 상태에서 다 뽑아낼 수 있는 마필들이 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1대의 마필들이 출출하고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마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외곽의 10번마 베스트 탄생이 아주 재밌습니다. 요게 굉장히 재밌는 마필이에요. 요게 사실 직전 경주 조성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전체적인 복귀 내용을 보면 야, 이게 과연 다 때렸을까? 약간 좀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꼬장기도 약간 좀 있고 근데 그 꼬장기가 흙을 맞아서 꼬장을 부렸는지 아니면 제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솔직히 좀 다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10번마 베스트 탄생 일단 조교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묵직하게 길게 끌어내면서 뒤는 좀 많이 들어가고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된 모습. 이제 문제는 1300이기 때문에 초반에 유승환 기수가 어떤 전개를 머릿속에 그리고 타느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마필이 뛰어왔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흙을 맞으면 약간 꼬장띠를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이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면서 힘으로 찍어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 있어서 약간은 좀 고민스럽다. 반면에 내치권의 3번마 퍼펙트 라이프. 자, 이마필 같은 경우는 김도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작년 10월 두 번의 레이스에서 전부 3착을 댔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뭐 상대가 뭐 아주 뭐 강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의 경주력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범연이로 기승을 교체를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도중이를 기승을 시켜서 3착 정도가 왔는데 좀 아쉬웠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금을 벌어넣자라는 생각에 범연이로 교체가 됐는데 그 이전에 사실 3착하는 과정을 보면은 선행도 섰다가 그러니까 선행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선두권을 붙여도 받고 따라오는 약간은 좀 다양한 전개를 가진 상태에서 착순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의 부족함을 기수 교체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레이스가 조금 덜 풀렸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마방 작전에 대한 미스라는 것도 약간 좀 보였던 게 그 당시 경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교체를 했어요.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도준이가 보통 이제 퍼펙트 라이프를 기승하면 앞에서 흔들어대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개를 했고 착순을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퍼펙트 라이프라는 마필 자체가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센 말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5조의 그 흐름이라든가 5조에 소속되어 있는 마필들의 전체적인 마필들의 그런 평가를 봤을 때 약간 우창구 조교사가 49조 그 지용철 조교사가 관리하는 그런 약간 패턴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49조라든가 9조라든가 뭐냐면은 마필 자체의 기본기를 가지고 어떤 빨리 써먹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길게 쓰는 굉장히 마필을 다져가면서 길게 쓰는 이렇게 되면은 마방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5조 마필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능력 마필들을 가지고 마필을 마방 갖다 확 살리는 약간 그런 패턴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중급말을 사와갖고 차분하게 마필을 만들어 온 상태에서 오히려 이 마필들이 나이가를 먹어가면서 완숙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의외로 2군, 1군에서 능력 나오는 마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퍼펙트 라이프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야 4세만데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마필들에 대한 그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중이 같은 경우는 마필을 좀 막 탔다. 좀 세게 탔다. 이런 느낌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확실히 조교로는 지난번보다 좋아요. 어떤 면이 좋냐 하면은 묵직함의 힘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축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 과연 선행마가 뭘까? 물론 외곽의 8번마 슈퍼라이언이라든가 10번마 베스트 탄생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무조건 선행이라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취마도 없어. 그러면은 퍼펙트 라이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8번의 레이스를 특히나 최근 5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선추입이 자유로운 부드러운 전개 속에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는 3번마 퍼펙트 라이프가 내선, 외곽도 아니란 말, 내선에서 최적의 꽃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입상의 절대 찬스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약하게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경주 3번마 퍼펙트 라이프를 이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 5번마 용청이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첫 입상을 만들어 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문세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문세원 기수가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세원 기수가 이번 주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되는 마필들을 많이 타요. 지난번에 조성권 기수가 기승해서 이 용총이 보여줬던 모습은 힘이 이제 붙었다. 확실히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요. 10조 마필들의 문세원 기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마주입니다. 보면은 10조 마필들 중에서 문세원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박남성 마주의 마필. 그러니까 22조도 지금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마필들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세원 기수가 박남성 마주의 마필을 많이 타요. 주로 기승하는 마방이 아니라 이렇게 좀 건너가서 타는 마방들의 마필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입상률이 높다라고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복귀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차기를 분명히 더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문세원 기수로 교체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권 기수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보면 지난번에 첫 입상이 나왔으면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문세원 기수로 교체가 됐다. 그만큼 마방에서는 리스크, 어떤 기수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세영이를 교체를 시켰다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3경주 5번마 용청은 이건 대가리 승부가 나온 거다. 이 정도면은 이착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입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리 승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5번마 용청은 이번에 때리면 대가리로 때리는 거지 어설프게 2착 안 간다. 그래서 이거는 배팅을 하게 되면은 쌍승식 쪽으로 조금 더 욕심을, 물론 현장에서 이빨 팔릴 겁니다. 근데 그만큼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5번마 용청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검진 같은 경우는 딱 작전마예요.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거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약간 좀 무겁다. 근데 지난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많이 교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검진이라는 마필은 좀 주목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문제는 좀 상대를 조금은 잘못 만난 느낌. 이번에 사실은 출전 두수가 14마리인데 사실 입상권의 마필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마필들이 굉장히 짱짱한 상태에서 나오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2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요건 조금 더 현장까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손쉽게 날리기에는 분명히 검진이 최근 3번의 모습 조교 때 보여줬던 그런 약간 좀 밸런스가 처지는, 힘쓰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더 안정화된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4번만은 현장에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놓고 가는 마필은 5번만 용청이 맞다. 요 말씀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2월 들어서 첫 번째 승부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주 동안 생각보다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적중이라든가 뭔가 한딱거리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승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과 어떤 타켓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딱 서 있는데 그리고 선택한 경주가 이번제 4경주입니다. 자,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고요. 골드 챔프가 직전격 1300m 입상마 기록 갖고 상당히 많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2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전개.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한 전개를 타고 입상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역시 57이라는 과중을 달고 이번에는 완벽하면은 약간은 고민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도 9번마 골드 챔프가 지난번과 똑같은 그림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이빨 들어간 상태에서 이번 제 4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첫 번째 노림수를 아주 강하게 승부를 때리는 마필은 저는 세영이 놓고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세영이 타는 마필 웬만한 마필들을 좀 강하게 보는 초이스고 전반부 세영이는 웬만하면 다 때리는 쪽을 보기 때문에 저는 세영이를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보고 첫 번째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이고요. 자, 금일경마의 연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5경주. 1번마 비오바람, 6번마 스윕트로피, 7번마 티즈킹. 아우, 게이트 딱 열리면 일단은 1위 선행이에요. 1위 선행입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이 연이어서 확인이 됐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8월 달로 기억하고 있죠. 박태동 기수가 기승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보고 이때 승부를 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11월 달에도 요거는 굉장히 세게 보면서 대군 마마와 붙이는 요 짭짤한 막권 조합도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봤어요. 13번 게이트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좀 쉬운 전개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버티기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게 왜 3마에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말은 아니에요. 딱 단거리 뛰는 마필인데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들, 바로 이제 6번마라든가 7번마가 같이 붙었다는 게 1번마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 될 수 있죠. 6번마 스윕 트로피도 직전 경주 기술을 딱 교체하고 나니까 14번 게이트에서 보였던 경주력, 그리고 이번에 부담 중량이 빠지는. 근데 솔직히 조교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난번에 입상을 하기는 했는데 외곽에서 선행 추라이가 정말 자신있게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비오바람이라든가 티즈킹 굉장히 타이트한 전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스윕 트로피가 직전과 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 레이스가요, 앞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경주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하면 뒤통수 그냥 세게 맞을 수 있는 경주거든요. 저는 이거 쉽게 1위 선행 나가서 6, 7위 갖다 붙여주는 이런 쉬운 전개 안 나온다. 특히나 저는 1번마 비오바람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봅니다. 무조건 버티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전개를 한번 풀고 싶은 경주가 이번제 5경주다. 해서 이번제 5경주 단거리 1000m 의외성의 전개가 있다. 그리고 그 의외성의 전개에서 여러분들과 합을 맞춰서 아마 폼나게 한번 잡아낼 수 있는 아주 돈되는 막권 조합이 있으니까 이번제 5경주 붙죠. 제대로 붙겠습니다. 4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딱 먹고 한번 들어가는 연타다. 요거는 조금 재미있는 막권 조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해산 5군 14마리의 마필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편성을 참 잘 짰어요. 진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편성이 만약에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짜졌으면은 의외로 쉽게 인기마에서 대끼리 준대끼리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가 왜 재밌냐면은 진짜 능력마들은 능력마끼리 한쪽으로 쫙 몰아놓고 중급마들은 중급끼리, 밑에 마들은 밑에끼리 아주, 그러니까 사실 이 예상하는 입장이나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짜놨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보는 재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간이에요. 자, 14마리의 투수입니다. 파이트 선이 승군전이고요. 수아라 여왕도 승군전입니다. 자, 일단 10번마 수아라 여왕 같은 경우는 직전에 너무 쉽게 왔죠. 내선에 주타고 너무 쉽게 왔던 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군전에 내선 바깥쪽 전부 다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쉬운 전개가 나올까에 대한 의심은 좀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반면에 6번마 화이트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운 전개를 뚫어내고 입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약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약하게 볼 수 없어요. 이게 뭐 지난번에 억지로라도 선행을 끌어내가지고 뭐 왔던 그런 전개였으면은 사실 청의 맛을 좀 불안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전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겨운 전개에서 물론 앞선이 약간 좀 무너지는 약간 좀 전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어부지리권도 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심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위권 정도는 붙여줄 수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전 6번마 파이트성 같은 경우는 승군전이긴 하지만 편성을 잘 찾아 들어갔다. 잘 찾아 들어갔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6번마 파이트설이 굉장히 또 한 번의 연투 능력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축주마들이 모르겠어요. 게이트 열리고 나서 굉장히 3코너, 4코너까지도 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초반에 스피드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개 자체가 전부 고만고만해요.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6번마 파이트선을 잡고 들어갔을 때 아주 치열할 겁니다.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 주로는 충분히 젖어 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 상당히 재밌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군해산 5군 14마리.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솔직히 조금 의도한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1경주부터 7경주까지 오면서 자꾸 세영이를 부르게 돼요. 1번마 송환강자.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세영이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이다. 근데 예전 뭐 최근에 약간 좀 부족했던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의 세영이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1번마 송환강자. 지난번에 9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탔어요. 그 전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부산 내려가기 전에 싹 칠 때 그때 입상했던 마필이 송환강자였는데 이 송환강자가 지난번에는 졌습니다. 근데 냉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9고군에서 싸웠던 상대가 공룡, 뉴빅토리, 명성제국. 그러니까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 3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어요.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가 강했다는 것도 있지만 송환강자라는 마필이 끌어낼 수 있는 전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마필들이 전부 엮여 있어. 그래서 전개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송환강자가 직전경 그냥 그전 경주에서 입상을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센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난번에 전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도 착순을 됐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1번마 송환강자. 자, 1번 게이트입니다. 이번 주 세영이 컨디션 좋아요. 괜찮습니다. 조시파 좋습니다. 눈으로 받고 귀로 들었어요. 1번마 송환강자.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여줄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세영이다.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1번마 송환강자는 굉장히 강하게 봐도 됩니다. 녹화하는 마필이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빨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7경주 1번마 송환강자 굉장히 좀 강하게 봐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해산 5군. 자, 이번 경주가 이제 후반부 승부처가 됩니다. 8번마 슈퍼 브로드. 7번마 너른에이스가 연투가 나왔습니다. 연투가 나왔어요. 8번마 슈퍼브로더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또 세영이 탔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잊지 말자는 겁니다. 녹화전 얘기가 아니라 세영이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번마 너른에이스가 최근에 연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불안해요. 물론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에서의 보여줬던 여유와 그리고 이번에 감량이 3kg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우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딱 오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너는 에이스가 약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보다 보완이 된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냥 지난번 우승 때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지난번에 우승하고 감량 3kg 줬는데 1200이면 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는 에이스가 배팅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말씀은 또 현장에서 또 제가 썰을 더 풀 텐데, 아무튼 배팅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8경주 7번마 너는 에이스. 요거는 안 봅니다. 이번에 잘린다. 전 이렇게 봅니다. 비가 와서 약간의 좀 불안감,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7번마 너는 에이스의 감량은 무시한다. 이러고 이번에 때린다.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이걸 제가 두 번째 승부처로 세 번째죠. 세 번째 후반부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14마리의 출주. 치열하죠. 1번마 천행, 2번마 빅5, 3번마 굿투유, 7번마 인디러너, 9번마 삼노코까지 다섯 두가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4번마 치프레드술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꿈틀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말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사이즈가 좀 짝짝하게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 9경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손쉽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2번마 빅5가 지난번에 결국은 첫 입상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아주 그냥 마피를 발을 죽였어요. 누가? 세영이가. 저는 지난번에 세영이가 타고 입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센 말은 아니구나. 왜냐면 세영이가 그 전개에서 그렇게 끌어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상태를 갖고. 야, 그럼 이거는 마피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얘긴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형철이가 두 번을 기승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탈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직전에 세영이가 이빨 끌어냈습니다. 물론 내측에 1번마 천행이라는 마필이 있어서 전개가 쉬울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성건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성건이가 아마 이거요. 제 머릿속엔 그래요. 이번에 선행 조직입니다. 또 물론 1번마 천행도 이빨 조지는 건 맞는데 저는 2번마 빅5가 아주 강하게 푸시 조직에 또 나올 겁니다. 거리가 1300 비는 예보돼 있어요. 물론 무리를 했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2번마 빅5가 혼합 4군에서 고민할 정도의 그런 마필은 아니다. 더구나 이런 조건 하에서 해서 저는 2번마 빅5를 한 번 더 총 4번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4번을 추천드리는데 그러니까 10월 달에 형철이 때도 강하게 11월 달에 형철이 때도 강하게 지난번에 세영이 때는 더 강하게 근데 블랙레오가 들어오면서 못 잡았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하고는 결이 좀 안 맞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능력은 그런 것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2번마 빅5는 혼합 3군 올라가서 거리에 조정 나오고 상대성에 대한 의미가 나오면 좀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경주에서 고민하는 마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9경주 2번마 빅5 따라가도 된다. 근데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선두권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뚝심 있는 경주력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 이거 진짜 센 놈들이 붙었고 특히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마들이 다 나왔어요.
2번마 잠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메인 승부 대가리였고, 공룡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마필이 4착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복귀를 했죠. 제가 독한 복귀를 하면서 그 이후에 4번의 경기에서 다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제일 열받는 게 이제 8번 킹크리켓이죠. 이거는 춘식이 2번 탔을 때 2번 다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2번 갔을 때 태종이 타고 2번 때렸을 때는 못 잡았어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10번마 대박이. 저는 이거는 왜 여기에 나왔는지를, 이게 왜 여기에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해동이를 태우고, 제가 진짜 고민 제일 많이 한 끝에 꺾어낸 말이 지금 대박입니다. 도저히 대박이는, 솔직히 말만 보면은 솔직히 지난번에 경주 끝나고 나서도 기수만 바뀌라, 기수 바뀌면 또 때린다 이 생각했는데, 해동이 갖고는 못해요. 해동이 갖고는 못하고, 제 생각에 대박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00에 나오고 나서 다음에 거리 줄입니다. 거리 줄이고 기수 바뀝니다. 그때 한번 더 때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상승세를 완전히 타고 있는 능력마들의 경주에서 뭐가 가장 강하냐. 일단 8번마 킹크리켓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조금 좀 불안한 게 부담 중량이에요. 연토를 칠 때 부담 중량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붙여갖고 힘을 좀 쓰는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힘을 쓰는 전개 자체가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낼 수는 있는데, 저부 중에서 힘쓰는 말하고 과중량에서 힘쓰는 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킹크리켓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좀 애매하다. 2번마 잠룡. 지난번에 성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룡을 추임말을 보면 안 된다. 이번에 말 상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앞에 간다. 무조건 앞에 간다. 그 전개를 타고 입상을 했는데, 상대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강해진 상대에서는 조금 고민이 들어가요. 그러면 남는 말이 뭐냐? 7번마 곰룡이죠. 물론 이것도 떡대가 좀 있는 마필이고, 제가 이거 추천드릴 때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거는 주행 자체가 중거리에서는 조금 고민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어차피 동일 조건에서 뛰는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1800이 아니라 1700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추열이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놓고 탈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공룡이 이 휴장기 동안 보여줬던 그 조교 내용은 그냥 가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해서 저는 7번마 공룡, 요거는 부러질 때까지 간다. 부러질 때까지 4번 연속으로 강하게 쳐드렸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강하다. 요 말씀드리면서 7번마 공룡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800m 혼합 3군 11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이면서 메인 경주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죠. 출주마들은 10마리인데 팔려나가는 마필들은 5두. 요게 아주 치열하게 박이 터질 수 있는 경주. 먼저 10번마 매직탑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지난번에 세영이가 정말 마필을 반 죽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정말 매 경주 모든 걸 다 끌어내는 그런 전개를 계속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이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 더 좋아졌냐? 아니에요. 약간 좀 빠진 느낌. 그렇다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약간 좀 빠진 느낌에서 57? 아니죠. 과중량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7의 부중에서 외곽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외곽에서 쳐대는 경주이기 때문에 외곽은 상관없다. 결국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이겨내느냐. 이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데, 저는 못 버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내측권에 뭐 세영이도 사실 이마도 좀 애매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냥 지난번에 성건이가 타이밍 좋게 진짜 이빨 끌어낸 거 그냥 그 정도예요. 자, 이번에 11경주 후반부 마지막 승부처이면서 메인입니다. 11경주까지 옳다구나 잘 왔다면은 맘먹고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인 12경주 1400m 혼합 2등급의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강자는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부족만 늘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꽃전개가 그려지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느낌 자체는 세지가 않고, 클리너스타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클리너스타 이스트킹과 7.2배, 뭐 배당이 뭐 72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맛있게 잡아먹었던 마필이 7번마 클리너스타. 근데 단순히 지난번에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이 착을 입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마필이 뭐 똑같이 뛰면 상관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맞는데,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7번마 클리너스타를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서 아, 이거는 대가리를 때리려고 탄 게 아니라 이거는 이착이다. 그러니까 이착을 대려고 탄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는 대가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착을 대는 전개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마필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취임마처럼 말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클리너스타가 원래 취임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정형화된 그런 전개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로 승부가 제대로 걸려서 때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앞을 끌어내고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클리너스타가 물론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취임마에게 늘어난 부담 중량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복귀 내용이 너무 들어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주 12경주 7번마 클리너스타는 때리면 대가리 승부가 간다. 못해도 이창은 되지 않겠느냐.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지난번에 복귀 내용이라든가 이번 전체적인 마필의 전체적인 전기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7번마 클리너스타를 축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단단한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휴장 전에 반등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휴장 이후의 첫 번째 경마에 여러분들과 기분 좋은 하루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장기 동안 근질근질 하셨죠?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